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파이낸셜 투데이 이병준 기자를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한동훈이 김경률에게 삼성 부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고, 자, 이거는 의혹이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기자로서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좀 고발한 것은 좀 이렇게 좀 무리한 어떤 고발이 아닌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아니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가족의 어떤 범법 행위도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반말을 했다. 이것도 지금 허위 사실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 책임질 수 있어라고 이제 반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말하는 사실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인격을 이제 손상시켰다, 훼손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에 가장 센 글은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다 놔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병준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한동훈과 같은 이름을 쓰는 동명이인이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쓴 것인데 마치 한동훈 대표가 쓴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IP 어드레스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글 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다만 주진우 의원과 친한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려 그러면 드러난 정보를 가지고 공유가 돼야 돼요. 아니면은 검사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지 그것이 확실하게 썼다 안 썼다 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까지는 이것은 국민의힘 친한계 내지는 한동훈 내지는 친한계 주진우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동훈 잡았다, 슈퍼챗 1억 터져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을 잡았다라는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방점이 지켜야 될 부분은 슈퍼챗 1억 터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기,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유튜버는 한동훈에 대해서 흠집을 내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대목을 슈퍼챗 1억을 터져야 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미 당원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 당원이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병준 기자가. 이것도 이제 허위 사실에 넣은 것은 뭐냐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당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때부터 당원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있지 않은 건지는,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IP 어드레스 내지는 서버 포렌식을 통해서 만약에 지워졌다 그러면 통해서 드러날 부분이지, 드러날 부분이고, 이것은 국민의힘 측의 친한계 측의 주장일 뿐이다. 아까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인지 이것이 이제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당원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라든가 아니면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못 합니까? 의혹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의혹을. 그런 논리라 그러면은 당계에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비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런 건도 못 쓰냐?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런 의혹도 제기 못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목줄은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워버렸다. 한동훈이 대놓고 증거 인멸하고 있는데 이성은 잃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 이병준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단 지워버렸다. 한동훈이 대놓고 증거 인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증거 인멸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그 이렇게 인거 직멸하고 있는데 이성을 잃은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그 기사나 신문 기자들은 어떤 그 유추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취재를 할 수가 있어요? 겁이 나서 다 고소고발 당할 것 같으면 취재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인이 그렇게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밝히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고소 고발해가지고 더 그야말로 그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없는 분란을 일으킨다.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뭐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사실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소 고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병준 기자라든가 신의 한수 내지는 이쪽 라인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오히려 반가워할걸요. 오히려 본인들이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째 당대표가 가족들 아이디까지 동원해가지고 매일 댓글 공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니, 한 1, 2분 간격으로 장모, 장인, 친모, 딸, 부인까지 1, 2분 간격으로 글이 동시에 쫙 올라왔다가 또 다 같이 쫙 안 쓰다가 얼마든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의심되지 않습니까? 댓글 공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니면 한 사람이 그 주민등록 번호를 다 혼자 관리를 하면서 대포폰 놓고 7개, 8개 이렇게 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니면 매크로를 돌리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대가 1, 2분 간격이라는 게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어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염려가 되는 것은 검찰 측에 한동훈 인맥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것이지 얼마든지 이병준 기자라든가 신의 한수 그리고 홍철기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8번째,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목에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단두대 서야 한다는 협박성 막말을 했던 한동훈이가 바로 우리가 아는 한동훈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한동훈이가 자유민주주의자 아닙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이 정도 이야기도 못해요. 댓글에서 대통령 후보 욕해도 된다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은 우파인데 더군다나. 한동훈이 우파라면서. 물론 내 눈에는 우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거나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거나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이 뭐가 달라요? 당신은 비판해도 되고 유튜버들이 당신을 비판하면 안 되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국민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한동훈이 맞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인지 아닌지 그거는 서버 포렌식을 하든지 IP 어드레스를 찾아서 IP 어드레스를 추적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나와도 한동훈은 또 발뺌 할걸요. 발뺌. 그리고 내년 9월까지가 당 대표 임기가 아마 9월 말까지 겁니다. 9월 말까지 이거 뭐 1심, 2심, 3심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때까지 계결투가 있죠. 계결투가. 이재명이 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얘가. 한동훈이가. 하는 방법이 똑같아. 정말 제가 싫어하는 방법이죠, 이게. 아니, 꼼수 중에도 꼼수다. 잔대가리 중에도 잔대가리다. 아주 야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전쟁에 뭐 야비하면 어딨겠습니까만은, 예? 너무 야비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더 거의 키워준 거 아닙니까? 거의.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되고. 총선 무렵부터 비대위원장 하면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부터 법무부 장관 때부터 차기 대선을 노렸다 그러면 진작에 마음속에는 흑심을 품고 있었겠지만 그 표면에 드러난 것은 비대위원장 총선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때부터 익신 논란이 있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에서 사과 문제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 김경률이 이야기했는 거 그걸 보나 그때부터 진중권이가 한동훈이를 지지했는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흑심이 표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내가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 한동훈이 5월경 윤석열 탈당이라는 글을 당원 게시판에 올리면 언론사가 기사화하여서 여론조작을 하였다. 이건 시간대 맞춰보면은 맞습니다. 시간대를 맞춰보면은 5월경이 한동훈이가 5월경에 윤석열 탈당이라는 글을 올리면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률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간대에 맞춰보면 알죠. 그거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지금 경찰이나 검찰 조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 의혹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병준 기자가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 문제 제기하는 것마다 처음부터 고발해 버릴 것 같으면 허위사실로 고발해 버릴 것 같으면 참 글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도 어려워지고 뭐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초상권 때문에 이 사진 찍기도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러니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동훈 댓글팀이 작성한 의혹이 있다. 의혹이죠.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혹을. 자, 11번째, 한동훈 측이 당원 게시판 검색 기능 삭제, 해외 접속 시간을, 접속 방법을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 또 그 다운 게시판 검색 기능 예를 들어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다 그 검색이 안 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참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접속하는 거 VPN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회 접속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전부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했다라는 것에 대해 변경했다라고 하면서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의혹이죠. 의혹.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다 고발할 것 같으면은 아유 한동훈이 낫다. 한동훈이 하고 주진우 이 사람들은 법조인들 아닙니까? 검사 출신이고 참 이게 검사 출신 치고는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이 네이버라든가 DC 그리고 심지어 언론과도 유착해서 활동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 정황이죠. 정황.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언론들도 굉장히 취재를 해도 아주 심층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이런 심리를 잘 아는 거죠. 검사 때부터. 뭐 공표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뭐 공표를 해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 검찰청에서 이 한동훈이 그 어떤 검찰에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 과거에도 그렇고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 다 무죄가 47개 그 제목이 있었는데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뭐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한동훈이가 기소해서 패소했는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거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10번째까지 했죠. 12번째까지 했죠. 자, 하여튼 여기까지가 지금 12가지 정도를 허위사실로 지금 국힘에서 기소를 해놓은, 기소를 할 것이라는, 기소가 아니고 참 고발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병준 기자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없는 이야기라든가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 혹은 합리적 의혹 이런 거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기소될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